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도 함께 해주실 장중식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복잡한 형상을 가진 3D 객체의 경우에는 부분을 따로 제작한 뒤 하나의 형상으로 조립하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방법을 객체 형상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여러 객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간을 구현할 때도 이러한 형상 데이터 조립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부분 형상 제작이 이뤄져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모두 동일한 작업 환경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좌표계와 동일한 스케일 환경에서 부분 형상을 제작해야 조립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특히 객체 조립 부위의 크기와 두께가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준비된 부분 형상을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알려주시겠어요? 네, 부분 형상이 준비되면 객체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불러들여 조립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다른 파일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불러올 수 있는 병합 기능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병합할 객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불러 모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불러들인 부분 형상들을 병합할 위치에 배치하고 또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로 조립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결할 두 면을 선택한 뒤 폴리곤 연결 기능을 적용하면 두 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연결할 두 면의 크기가 동일하면 연결된 부분의 크기도 일정하겠죠. 그럼 실제로 형상 데이터를 어떻게 조립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건 형상 데이터를 조립할 때는 부분 형상 객체 데이터를 제작한 환경과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조립을 해야 되고 하나의 형상으로 조립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이블 형상 데이터를 조립해 볼까요? 네, 먼저 테이블을 구성하는 부분 형상 데이터를 준비해야겠죠. 테이블은 테이블 윗면과 다리로 구성되므로 테이블 윗면과 다리 형상 데이터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은 부분 형상을 배치해야겠죠. 테이블 윗면과 다리 부분을 배치하면 되는데요. 테이블 다리는 하나만 생성한 뒤 대칭 복사하여 반대쪽에 배치하면 됩니다. 그 후엔 생성된 객체를 병합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형상 데이터를 조립 수행하면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먼저 객체가 제대로 병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병합할 객체의 크기와 비율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매일 앉고 사용하는 의자 데이터 형상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의자를 구성하는 부분 형상 데이터를 준비해야겠죠. 작업 지시서를 보고 동일한 작업 환경을 설정한 뒤 의자를 구성하는 등받이 부분, 앉는 부분, 다리 부분의 형상을 만듭니다. 맨 처음에 앉는 부분을 설계합니다. 다음은 등받이 부분이 설계되면 돼요. 그리고 다리 부분을 설계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위쪽 장식을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부분 형상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돼요. 먼저 의자를 구성하는 등받이 부분, 앉는 부분, 의자 다리 부분의 데이터를 한 작업 화면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등받이 부분과 앉는 부분, 의자 다리를 하나의 형상이 되도록 배치합니다. 배치 후에는 연결될 부위의 크기를 확인해 봐야겠죠. 만약 연결 부위의 크기가 맞지 않거나 이상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엔 도면을 보고 객체 연결 부위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제 객체 병합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의 객체로 병합을 해요. 객체 병합 후에는 하나의 객체로 병합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때도 유념할 사항이 있어요. 조립할 면의 크기와 각도, 두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3D 형상 조립 후에 여러 방향으로 돌려보면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객체 형상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출력하기 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작업 지시서의 디자인 도면과 형상 데이터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때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작업 지시서의 디자인 도면과 조립된 3D 형상의 크기, 모양뿐만 아니라 작업 지시서에 표시된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의 도면과 조립된 3D 형상의 해당 도면을 비교하고 각 부분의 크기나 두께, 각도 등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객체로 조립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조립 부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검토해야겠죠. 만약 그렇게 비교해서 작업 지시서의 디자인 도면과 또 형상 데이터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수정하거나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의 명칭과 두께, 크기, 방향, 각도에 대해서 표기하면 됩니다. 저 같은 초보자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우선 작업 지시서의 도면과 모델링이 된 3D 데이터의 크기 및 두께, 각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수정 도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D 라인으로 단면이나 경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떡하죠?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는요, 각 작업을 스택이나 레이어 형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D 작업 후에도 3D 작업을 했더라도 2D 객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점과 선, 도형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각각의 작업을 하나로 병합하지 말고 수정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겠죠. 네, 강사님, 객체 형상을 조립할 때 폴리곤 연결이라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수정 가능한가요? 네, 폴리곤 수정은 폴리곤을 구성하는 하위 객체인 점, 선, 면의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상 데이터는 어떻게 검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검증할 때 중요한 건 디자인 스케치 및 도면과 제작된 형상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요. 형상 데이터와 디자인 스케치와의 차이점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자를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볼까요? 먼저 의자 제작을 위한 작업 지시서의 도면, 그리고 스케치된 이미지와 조립된 형상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그런 후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를 각각 비교하면 돼요. 또 전체적인 형상과 크기, 부분의 형상과 크기, 두께, 각도 등을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은 수정할 부분을 기록해야 합니다. 형상 데이터와 작업 지시서를 비교하여 차이점이 발견이 되면 수정할 부분을 기록해야 되는 거죠. 기록할 내용은 전체적인 형상과 크기, 부분의 형상과 크기, 두께, 각도, 부드러움의 정도 등에 대한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 간의 수정사항에 대해 토의한 후에 수정사항을 기록하면 돼요. 이때 주의할 것은 데이터 검증은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등 여러 관점에서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체 형상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형상 데이터 조립 방법을 살펴보면 복잡한 형상을 가진 3D 객체의 경우에는 부분을 따로 제작한 뒤 하나의 형상으로 조립해야 합니다. 여러 객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간을 구현할 때에도 각각 제작된 객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합치게 조립합니다.